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의 여러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시들과 자매 혹은 우호 도시를 맺은 도내 지자체들의 교류 취소나 행사 연기 움직임이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이에 따른 득과 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얼마 전 보이콧 일본 대책으로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취소한 거제시의 김용훈 거제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정치 경제계에도 좀 파장이 미칠 거라고 봐야겠죠. 일단 이제 지난 8월 1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2차 경제 보복이 감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한일 간의 경제 마찰 또 경제 진정이 전면적으로 이제 치달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방면에서 이제 파장이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1965년 한일 수교 이래로 한국과 일본 간의 양국의 어떤 차기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선 경제 면에서는 양국이 둘 다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지금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 따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한국 정부도 일단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꽤 높고, 다음으로 이제 일본이 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 방사능 오염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데서 아주 조금 더 철저하게 또 강도 높게 검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까지는 양국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도 되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작기계 부품의 많은 양을 일본 수입에 기대고 있는 창원산단의 경우 큰 타격이 좀 예상된다는 점 저희가 이미 짚어본 바가 있는데, 조선업 도시인 거제에서는 얼만큼의 파장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거제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제 거제조선소 같은 이제 대규모 조선소를 비롯해서 중소 이제 기자재, 네.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난 16일부터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대책반을 가동을 하면서 네. 특히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이런 기자재 업체의 영향을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된 바로는 특별히 당장 네. 큰 파장을 갖고 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우나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에서 제가 수입을 해서 쓰는 이제 물량 중에 일부 이제 펌프나 네. 밸브류, 그다음에 이제 이 철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수량이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필요시에 이 수입처를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로 변경을 해도 예.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염려스러운 건 이제 오히려 이런 이제 양국 긴장 관계가 계속 가속화되면 이제 저희 거제나 이제 인근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같은 경우가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데, 이런 쪽에 이제 반항 감정이 고조되면 수출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거제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우조선의 현재 중공업과의 인수 합병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어쨌든 한국 조선해양에서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 대상국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신청서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당장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일본에 심사 요청을 하지는 않을 걸로 봐지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그 거제 시민 다수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그 현대중공업으로 인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특혜성이 짙고 이것이 조선업 발전에 크게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EU나 일본에서의 중국에서의 기업 결합 심사가 네. 저희는 통과되지 않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번 한일 간의 이런 긴장 문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의 그 양대 조선소의 기업 결합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거제를 포함해서 일본에 대한 대응을 좀 고민하는 지자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내 도시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지자체는 정말 뭐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겠어요. 그 우리나라의 웬만한 지자체는 일본과 자매도시 또는 우호 교류 도시를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 특히 부산과 경남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워낙 가깝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더욱더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교류 활성화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그 자치단체장들이 무엇을 고민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 문제하고 비정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그 경제보복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정치적 이슈로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자치단체장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자 정당인이거든요. 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년에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또 고려 안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류 행사에 대한 뭐 취소 또는 보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자매 도시를 맺은 도시도 있고 우호 도시를 맺은 곳도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겁니까? 뭐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자매 도시는 우호 협력 도시보다는 한 단계 좀 높은 네. 그런 이제 수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이런 말 쓰잖아요. 형제 네. 자매는 피를 나눌 그 가족이고 그 우호라는 말은 버두자 조할 호자니까 이게 우호 관계가 좋단 말은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그래도 그 친구보다는 좀 더 가까운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우호 협력 도시를 맺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자매 도시로 격상하는 경우가 많고 네. 특히 이제 자매 도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자매 도시가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그 수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매 결연을 맺었다고 하면 꽤 끈끈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거제시는 이번에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도시와의 교류를 좀 취소했다면서요? 예, 이제 저희 이제 거제가 이제 일본과 지금 교류하고 있는 단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야메시입니다. 네. 일본의 이제 그 후쿠오카 현에 있는 야메시인데 2012년도에 제가 자매 결연을 맺었거든요. 맺어서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올해로 이제 7년째인데 해마다 이제 저희 쪽에서 가거나 또는 일본 쪽에서 오거나 네. 이렇게 해서 양국 양 그 도시 간에 그 굉장히 그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들도 오셔서 예. 저희 거제시의 축제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관람을 하시고 했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원래 7월 31일 지난달이죠. 31일에 청소년들 한 20여 명이 이제 야메시를 방문해서 교류 행사를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7월 초에 이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 수출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그 해외 여행, 일본 여행에 대한 뭐 비판 또는 교류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이 대두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7월 31일 예정된 행사를 일단 취소를 했고 네. 뭐 대신 뭐 독도 탐방이나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이 현재 도내 지자체들의 반응은 정말 제각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제관계 변화로 뭐 이런 교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 뭐 불이익이나 뭐 처벌 같은 건 없습니까?
일단 이제 사람 관계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을 경우 여기에 대한 처벌은 없잖아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매 단체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매 도시는 문화 교류나 친선을 그 도모하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맺어진 그런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제도하냐면 이제 MOU 체결을 합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라는 것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단지 그래서 상호 교류가 중단된다고 해가지고 뭐 상호 간의 불이익은 뭐 있다고 이렇게 단정짓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처벌은 없는데, 그러나 불이익은 일정 부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류가 중단되면 서로 여지껏 많은 것을 왕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류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우리 것을 많이 또 알리기도 하지만은 상대의 그 문화도 우리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이 속에서 오는 그 많은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교류가 중단되니까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우관계가 좋을 때는,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도와줄 수도 있는, 뭐 그 속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중단되니까 불이익은 뭐 여기에서 이제 좀 수반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이 관계가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그 불이익,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다 보니까 거제시는 뭐 교류를 취소했고 창원시의 경우에는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치와 비정치 영역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류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류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꽤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양측이 많은 공을 들이는데 이걸 또 갑자기 딱 중단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또 손실, 불이익이 따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현 그 상황에 우리 국민 정서, 뭐 그다음에 감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우리 정부가 경제 보복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자치단체장들을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양측을 모두 고려하다 보니까 쉽게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아마 보류하고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손실,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 거제시의 취소 결정에 대한 거제시 의회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뭐 의회가 따로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입장을 발표한 건 사실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시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뭐 저는 공감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일본 그 지방 도시, 지방 정부와 한국의 여러 지방 정부와의 교류 문제하고 지금 현재 이제 아베 정권에서 의도하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을 저희는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좀 구별되어서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정권의 그 정치 목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 정부 간에, 양국 지방 정부 간에 이런 교류가 좀 중단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한데 제가 볼 때는 다시금 이것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그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이 촉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번 거제시의 대응에 대한 야매시의 입장도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듣기로는 저희가 이제 통보를 했고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교류를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 그쪽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양국 관계가 다시 그 친선 설린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고 양 도시 간의 그 교류도 다시 재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다행인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단기적 대응보다는 좀 장기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 지적도 나오는데 어쨌든 뭐 관계 개선이 된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관계 개선이 되고 난부터는 더 잘 지내야죠. 그러니까 한번 그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시키기 쉽지가 않고 다시 이런 게 이제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면 일본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을 두고 유명한 말이 있는데 기억과 망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과거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기억은 누가 하느냐? 독일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일본은 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기억과 망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표명했고 지금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각 그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 유대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헌화를 하고 있고 추모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걸 또 역사 교과서에 철저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일본은 전혀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보복이 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부정적 영향도 크지만은 이기와 더해서 일본의 그 반성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더 격한 분노와 감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이 분명히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그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고 네.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저는 지자체 역할도 꽤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양 국가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격한 대립을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감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자체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류를 네.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관계 개선을 도모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아베가 미운 거지 아베를 비롯한 그 채찍권의 정치인들이 미운 거지 일본 국민들이 믿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자체가 교류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양국 사이가 안 좋아지는지 우리가 충분히 설명도 하고 네. 또 그들의 입장도 한번 우리가 충분히 수렴도 하고 그 속에서 그러한 교류 속에서 이 많은 것이 좀 극복되고 불신과 오해가 좀 없어질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을 잘 이용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지자체는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동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말씀처럼 지자체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거제시의회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좀 나아갈 계획이십니까? 예, 금방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민간 교류이고 이 아베 정권과 일본 시민사회와는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교류 단절과 영속적인 이런 교류 단절만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그 수출 규제 조치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경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저희는 이제 특별 결의문 정도도 채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몇몇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출이 좀 장기적으로 될 경우에 지역에 이제 저희 중소기업들이 이제 받을 피해가 저는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다고 봐서요. 이제 예. 그런 차원에서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지자체의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도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언 한마디 남겨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도 조금 구분해서 그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일본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홍보대사와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특히 아이돌 스타 중에는 그런 그 일본인 친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분들까지 다 매도해가지고 일본으로 떠나라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더 따뜻한 감정을 그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나서가지고 하위와 상생의 메시지를 네. 일본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에게는 더욱더 더 포근함, 따뜻함을 그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함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베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지만은 예. 일본 국민하고는 확실히 구분해서 우리가 이러한 운동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도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보다는 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슬기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